원래 처음부터 개신용을 키우려고 덕시설을 해놨어요. 근데 이제 지금 저기 파이프 했는데 그 꺾으려고 했는데 너무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1m씩 올려서 지금 요 개심 각도도 조금 낮아서 요 꺾는 위치도 더 올리고 각도도 더 세우려고 그래요. 30도까지 세우려고 큰 이 나무 심이 닿을 때까지 안 잘라간 거 이 나무 심이 이만히 꺾어버렸습니다. 근데 굳이 여기서 개심으로 바꾸고자 하는 뭐 어떤 이유가 제가 있으신가요? 이 나무는 지금 자라는 그걸로 봐서는 10년 정도 되면 무조건 이 공간에서 밀심이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무는 계속 자라는데 정부 우리들은 유지는 해야 되죠. 그렇다고 우리를 뭐 미사할 수 없어. 이렇게 꽃잎만 달아도 그렇게 해봐도 나무는 계속 자란다고 보거든요. 제가 뭐 여기는 한 게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다른 농장도 보면. 그래서 이 정부 우주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리콜을 붙일 때 꺾어버려요. 저 대가리에, 주간 대가리에 꽃눈이 오면 이 나무 전체가 안정이 되니까. 저 대가리에 꽃눈이 안 오면 여기에 안정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꺾어서 이제 계속 꺾고 나니, 그래서 거기에다 하수를 달아서 하려고. 아주 특이한 수영이나 사과 수영 이런 수영은 나 처음 봐요. 이거 제가 만들어 놓은 거 다른 데 가서 그러게. 보시면 뭐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제 그래요? 저기 금방 이제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 꼭대기죠? 그 수고 정단 부위를 옆으로 눕혀갖고 이제 하는 방법은 원래는 일반적인 이런 세장 방충 형태에서 올라가다가 세력이 너무 강해지니까 옆으로 눕혔다가 양쪽에 눈을 싹 받고 나서는 다시 네. 세워서 반대로 네. 눕히고 그래서 이제 그 생식생장으로 어느 정도 돌아왔다 싶으면 그 상태에 멈춰 놓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강원주께서는 뭐 아예 이제 고정화를 시키려고 하니까 이제 고기 조금 전체적인 세장 방충 풀라고는 좀 안 맞는데 4m도 넘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를 그러면 제가 보는 각도에서 이걸 한번 세장 방추형 형태로 해서 수고부터 한번 정리를 해갖고 내려오면서 이제 해갖고 부분적으로 사장님이 강원주가 취하고자 하는 형태는 그때 가서 바꿔도 되니까 뭐 그런 쪽으로 한번 아니, 해보세요. 저는 다른 게 아니고, 네. 결국은 키는 여기 모셔야 되니까, 네, 네. 정보세 유자를 꺾어서 나가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 공간을 다 사과를 달고 싶어요, 그냥. 이 공간은 얘기를 꽉 채우고 싶어요. SS 다는 구석이 리프트만 달면 되니까. 예, 저기 다 돼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요거보다 한 4, 50cm 더 높여가지고 꺾고, 이것도 파이프 1m 올려서 각도를 더 세워서 그냥 여기를 전부 다 사과로 채울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처음부터 덕시설을 한 거예요. 조금 제가 적용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 하면 물론 이제 뭐 세력을 옆에 하고 겹치고 이러는 부분 때문에 지금껏 전정을 보면 여기 이제 연타점 부분을 잘라갖고 이제 여기를 잘라갖고 더 이상 진행을 안 하게끔 이런 형태로 많이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여름철에 이제 신초가 발현이 되고 신초가 나온 상태에서 여기에서 다시 이제 출발을 한 놈은 잘라져 나간 놈보다 항상 보상 심리에서 더 크게 자라려고 하는 식물적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 수업 시간이나 이럴 때 주장을 했던 부분이 그러면 여기다가 앞쪽에 새로 출발하는데 이렇게 꽃눈을 두고 절단을 했다. 그러면 이놈도 마찬가지로 성장은 해요. 성장을 하는데 과일이 하나만 있어도 얘가 성장하는 비율이 60% 형태로 줄어들어요. 만약에 1m 클 놈 같다 그러면 60cm 밖에 안 큰다 이거지. 이 과일 하나가 무게추 역할을 해서 여기서 양수분을 굉장히 많이 끌고 와요. 그래 되면 옆에 하고 겹치고 교차되는 부분을 인위적으로 좀 우리가 잡아줄 수가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정부 우세성 하나만 놓고 이 양쪽에 커 나가는 부분이나 세력을 뭐 다운시키기 위한 작업으로 요걸 진행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이제 요거 세장 방추형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틀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나무 하나 정도는 제가 하고자 하는 여러분들한테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하는데 기본적인 수영 형태로 한번 정리를 해놓고 나서 이제
내년에 선생님이 판단을 하셔갖고 선생님 방식으로 가든지 그거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마음대로 예. 하셔도 돼요. 예, 예. 그 정도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어떤 나무를 막론하고 전정을 하려 그러면 지상부, 상부를 제일 먼저 커트를 해주든지 뭐 어떠한 방식을 취해줘야 돼요. 그래서 근데 전체적으로 이 나무 보면 그렇게 세력이 왕성한 나무는 아니에요. 걱정할 만큼의 왕성한 나무는 아니기 때문에 뭐 수고도 이 정도 되면 지금 한 여기 2.5m, 4m 정도까지가 이제 거의 키가 될 텐데 이 정도 되면 크게 걱정할 정도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세장 방충의 기본적인 스타일에 맞춰서 전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상단부를 먼저 정리를 하고 그러면 이 나무에서 딱 보면 세력을 가장 견인하고 하부 쪽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놈은 한 3개 정도가 있어요. 그럼 그 중에 가장 강한 놈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왜 여기가 이놈이 강해졌냐 보면 여기서 연차점이 같이 구성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 가지나 이 가지나 같은 연생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놈을 그때 당시 제거를 해줬으면 더 좋았는데 그걸 안 한 거고 그리고 여기는 사실은 충분한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조금만 유인을 해놓으면 충분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결과지로 발달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게 수직 상태에서 그대로 일직선상에 되지 않으니까 이놈이 강하게 뻗칠 우려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두 개 정도만 선생님이 조금만 이렇게 휘어만 놔도 이거는 충분하다 이 정도. 그리고 이격거리가 이거하고 1.5m 근 2m 가까이 되기 때문에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런 형태로만 가면 특별히 문제가 없고 그런데 이제 다행히 이게 꽃눈이면 상관이 없는데 꽃눈이 아니에요. 꽃눈이 아니면 밑에 극단까지 꽃눈 되는 형태라도 절단을 해 놓으라는 거지. 꽃눈에다가. 그러면 이놈이 자라나가는 게 이놈보다 짧게 자란다라는 거예요. 오래. 그래서 그런 형태로 가서 꽃눈에다가 끝맺음을 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은 공간이 충분해요. 그래서 가능하다 싶으면 시간이 되면 이 정도만 눕혀놔도 하부 쪽부터 꽃눈이 맺혀서 우리가 결과지 합부량이나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충분해요. 그거를 여기 이제 뭐 이쑤시개 유인이나 이런 걸로도 작업을 해놨지만 하부에 끝매갖고 그냥 이 정도로 각도만 낮춰주면 충분히 내년도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꽃눈 확보는 문제가 없어요. 꽃눈이 확보가 된다 그러면 지상부가 크게 그렇게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이제 분지간 주지 측면을 봐도 주지도 위에서부터 이제 정리를 해갖고 내려오면 이 주지 선단에 하부 쪽에 꽃눈이 있는데 발달된 꽃눈이 크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확실한 꽃눈 끝을 마감을 하고 세력을 방향을 튀버리려고 하는 놈들 필요 없는 놈 정도만 정리를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내려오고 그리고 하부 쪽에서도 주지상에서 어떤 놈이 가장 힘을 실어주냐 그러면 이런 놈이 힘을 실어줘 갖고 하부 쪽에 힘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는 그러면 이놈을 제어를 하면 지상부 주관의 굵기도 가늘어져요. 왜냐 이놈이 1년 동안 소모하는 양수분이나 영양물질이 굉장히 많아요. 이놈으로 인해서 이 주지의 굵기가 굵어진다라는 거예요. 굵어지면 보통 이게 M9이나 26이나 이제 조금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M9 같은 경우는 주지의 굵기가 요 정도면 굉장히 좋습니다. 15mm에서 20mm 정도 된다 그러면 주지 굵기가 15에서 20mm였을 때는 이놈이 감당을 할 수 있는 과일로만 영양물질을 보내줘요. 나무가 생육상으로 지 몸을 키우기 위해서 영양물질 소모량은 굉장히 극소하게 줄여준다. 근데 이놈이 굵어지면 애초에 첫 번에 15mm에서 20mm였을 때 영양물질이 여기를 통과하는 양이 100이라고 놓으면 한 80% 정도가 과일로 가요. 그런데 이놈이 5mm나 10mm가 굵어져서 25mm 이상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통과되는 양수분이 100이었는데 과일로 가는 건 60%로 뚝 떨어져요. 그래서 이놈을 안 굵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이놈을 굵게 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했던 놈은 이놈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놈 정도만 제거를 하고 이건 뭐 꽃인데 꽃이면
등에 탄 놈을 깔끔히 정리를 해갖고 상부, 하부 쪽 주지 선당 끝을 좀 가볍게 하는 의미에서 하나, 둘, 세 개, 네 개, 5개 정도 꽂느님 충분히 얘가 극복해 나갈 영양물질을 안고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항상 어떤 놈을 막론하고 주지를 전정을 할 때는 주지 선단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일직선 상에 두고 꽃눈으로 마감을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층으로 탄 놈 제거를 하고 꽃눈 아닌 놈 제거하고 강한 놈 제거를 하고 그냥 꽃눈 확보 수만 많이 확보를 한다 그러면 얘가 그렇게 크지를 않아요. 얘가 영양 생장에서 생식 생장을 계속 끌고 갈 수 있게끔만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부 축지가 이론상으로는 전정가위 하나 정도 크기가 안 되니까 잘려져 나가야 되지만 이걸 좀 하부로 좀 낮춘다 그러면 충분한 햇빛 공간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내버두되 진행은 시키지 말고 이놈만 커트를 해서 가깝게 제어를 해 놓으면 충분히 이 주지 하나가 측지 하나가 과일을 감당하면서 더 이상 안 굵어지는 영양 생장 쪽으로 가는 비율을 많이 줄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전정을 하신다 그러면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주지 갱신을 굳이 뭐 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충분한 공간이 됐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고 입구에서 햇빛의 통로를 막는 놈 정도만 이렇게 제거를 하면 되겠다. 이런 형태고 끝은 애초에 생겼던 가지의 일직선상 아니면 원래 생겼던 가지 가장 그 처음에 출발했던 놈을 끝눈으로 남겨놓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놈이 눈이 될 확률이 있으니까 남겨두고 강한 놈 제거하면 이거는 2차 성장을 했지만 꽃을 한번 피울 수 있는 그런 소질이 있는 놈들은 내버둘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꽃눈이 아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안으로 들어와서 아예 꽃눈 확실한 꽃눈에서 결과지를 다뤄놓고 정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놈이 여기 남의 집으로 침입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굉장히 얘가 막아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끝도 마찬가지예요. 지상부인데 가급적이면 주지선단하고 봤을 때 일직선상에 놓이는 게 가장 좋고요. 그런데 이놈이 꽃눈이 아니다. 그러면 제거하세요. 꽃눈이 아닌 거는 제거하고 마찬가지로 옆에 꽃도. 근데 같은 선상 일직선상에 너무 많이 겹쳐 있어요. 그러면 하나 정도 제거를 하면 나머지가 충분히 공간이 열릴 수 있다는. 그래서 여기도 끝에도 항상 문에다가 정리를 하고 그러면 이런 나무들 같은 경우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처질 것 같죠? 남의 집을 침범할 것 같아. 그러면 정리하세요. 여기도 이제 보시면 진행이 됐는데 이거는 꽃눈인데 2차 성장을 했어요. 그러면 얘는 강하게 클 우려가 있어요. 그러면 안으로 확 접어 들어가서 약한 눈이지만 진짜 꽃눈을 두고 자르라는 거죠. 자, 이제 여기도 이제 보면 이거는 하나, 두 개는 여기 가원주가 올해 분명히 유인을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남겨놨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한 꽃눈인데 2차 성장지보다는 진짜 꽃눈이 낫겠죠. 그죠? 꽃눈에다 끝을 미리 마감을 하고 강한 놈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으니까 선별적으로 저가 때 내가 4개를 달 거다, 5개를 달 거다 하면 꽃만 그때 과일만 따놓으면 여기서 만들어진 양수분이나 영양분이 골고루 과일로 가서 모든 게 과일에만 올인될 수 있게끔 그렇게 형태를 갖춰 놓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2차 성장지가 나왔고 필요 없어요. 그러면 확실한 꽃눈에서 끝을 마감을 지우라는 거고 여기도 어느 지점이 됐든 확실한 꽃눈에서만 마감을 지우면 특별히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하부에 일을 하는데 갈근칠 우려가 있다 그러면 자르고 그냥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러면 정리를 해서 가면 이 나무 전경 끝이에요. 그러면 하부에서 찾아봐서 요 정도 수량이 주간의 굵기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잖아요. 그러면 잘려져 있는 나가는
잘려져 나가는 가지의 굵기가 다해서 요거보다 1.5배 이상 굵지 않으면 전정이 잘 된 거예요. 그만큼 자르는 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결과지는 크게 건드리는 게 없고 세력을 얘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강하게 크는 놈을 막아줄 수 있는 거는 꽃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꽃눈 수를 얼마를 많이 확보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가원주가 일로 이렇게 등 배치하듯이 커갖고 양쪽을 이제 없는 그런 터널 형태로 가는 방식도 가능하다라는 거지. 이 상태로만 해놓으시면.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원주가 걱정하는 대로 지상부, 정부 우세성은 그대로 지켜가면서 결과지 군을 그대로 끌고 가서 지상부의 영향을 최대한 안으로 많이 넣어주는 형태로만 가시면 특별히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을 좀 드려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전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본적으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연차점이 같은 위치에 있는데 이거를 애초에 그때 당시 잘라줬으면 얘가 이렇게 강하지를 않았겠죠. 근데 지금 얘를 자르면 너무 텅텅 비니까 자를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는 모양이 좀 우습더라도 과일을 그대로 달아먹는 정도로 전정을 하시는 게 가장 유효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를 안 자르는데 이 정도만 정리를 하면 사실은 이 나무는 전정이 저는 끝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나무에 대해서 한번 제가 자른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다른 걸 하겠습니다. 질문 좀 해봐. 그거는 뭐 우리가 세장 방추형이라고 하는 틀이 보면 저 끝에서 여기까지 이등변 형태로 가면 가장 좋지만 끝 마감을 내배둬서 작업 공간이 충분하다 그러면 굳이 자를 필요가 없었겠지만 그런데 거기가 2차 성장된 그런 가지로 돼 있다 그러면 세력이 왕성하게 켜갈 우려가 있어요. 그러면 아예 꽃눈에서 마감을 정리를 하면 크게 뻗칠 우려는 없다. 이 말씀이죠. 여기서 여기 예. 꽃눈이 많으니까 예. 이런 거나 이런 거 제거. 이제 제거를 해도 돼요. 제거를 해도 되는데 가면 갈수록 봄에 이제 작년에 굉장히 빨리 이제 개화가 됐지만 올해는 어떻게 뭐 이런 일기 상황이나 보면 작년보다 더 빨라질 거예요. 그랬을 때 꽃눈을 깔끔히 정리를 해서 내가 먹을 것만 남기고 한다 그러면 위험률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위험률을 저가 때까지는 조금 보장을 받고 이런 측면에서 가급적이면 꽃눈은 그대로 실려두는 게 낫고 이제 여기서 굳이 자른다 그러면 등에 있는 거 강한 놈 정도 하나만 제거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3개, 4개, 5, 6, 7개가 다 꽃이 핀다는 가정하에서 여기서 한 반 정도는 내가 과일을 갖고 가면 전체적으로 품질이나 이런 부분 고러질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지금 여기다 꽃을 달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잘라야죠. 그건 뭐 이렇게 잘라도 되고 네. 예, 꽃눈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잘라도 되고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걸 그대로 끌고. 그런데 이제 요거나 요거 2개 정도는 좀 유인을 해줘야 된다. 유인도 하지만 이 끝을 안 막아도 아, 됩니까? 그건 꽃을 굳이 막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 네. 상태에서는. 이런 상태. 예, 예. 꽃도 아닌 거고. 예, 그리고 어차피 유인을 할 거니까 이렇게 확 유인을 하면 쟤는 그 생장이 둔화될 수밖에 없죠. 이거 같은 경우는 2차 성장. 이거 2차 성장인데 마찬가지로 유인을 한다는 전제하에 유인을 할 때 네. 수성장점에서 자르면 음. 성장이 느린 거로 아니 유인을 해놓고 나서 자른다 그러면 복부 중심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거리만큼을 두고 자르면 상관이 없어. 유인을 한 상태에서 보통 보면 우리가 음. 성장한 데로 네. 데 있으면 성장대가 어디서 자르면 거의 안 크는 거로 돼. 안 크는데 크는 게 좀 안 크는 게 아니고 조금 덜 자라는 거지.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그거는 이렇게 자르지 말고 내가 필요로 한 위치에서 꽉 유인을 하면 어느 지점이든 아무데나 잘라놓고 유인을 하면 상관이 없다. 이거는 저는 이거 네. 듣고 싶어요. 어느 거 이거 예. 이거는 뭐 여기 공간이 충분하니까 굳이 자를 필요는 없지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제가 굳이 자른다 그러면 저는 이걸 자르겠어. 근데 얘는 그래도 네. 위에 낙이지만 얘는 가지가 몰려서 예. 이거는 계속 보면서 음. 빼야 될 가지로 왜 작년에 못 됐나 나무가 너무 세서 못 됐거든요. 열매를 달아야 되니까.
올해 근데- 이건 무조건 떼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현재 주광 굵기에 비례해서 보면 주지 굵기가 거의 비슷비슷해요. 굳이 그거는- 이거를 자르면 자를수록 더 강하죠. 저 위에는. 그래서 여기도 결과지 꽃을 한두 개라도 끌고 가는 게 이 나무 전체를 보면 더 세력을 안고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는 시야에는 틀리고 저는 이제 요거 하나만 자른 걸로 마무리를 한 게 여기 햇빛 통로만 막아주는 놈만 제거를 하자 이거지. 이게 지금 예. 이 사람 얘기는 얘가 전체적으로 지금 굵지 않느냐, 굵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를 톱질을 해서 더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방법은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예. 그러면 그래서, 얘가 더 안 굵어질 거 예,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역상이라고 하는 걸 적용을 잘 하시면 돼요. 역상은 주간 굵기에 비례해서 하는 거예요. 예. 여기 있는 주간 굵기만큼 띄우고 3분의 1을 좀 지난 자리에서 이렇게 한 5cm 정도 가까이 톱날의 가운데 위치쯤 되는 넓이만큼만 역상을 해줘도 얘 세력을 확 줄어들죠. 근데 이 나무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세력이 왕성한 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세요. 아유 그래 안 썼네. 이거는 아니요. 그렇게 세력이 여기 왕성한 나무가 아니요. 근데 여기서 이놈하고 너무 아까 세네. 여 서 있던 이 두 개로 인해서 세력이 세져 세졌지. 보였던 거예요. 얘가 그러네. 얘가 예. 왜 나만 미워해 그런 거야. 얘가 작년에 주간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조금 못 올라가고 거기가 빵빵해요. 예. 그래서 작년에 사과가 꽃이 많이 없어서 가지를 좀 많이 준 편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세력이라 그러면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에 식재되고 있는 가수원의 세력을 놓고 보면 반 이하예요. 예, 별로 센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3년 차에 4년 어, 차에. 여기 한 미경 씨, 이거 몇 년 키웠어? 미경 씨, 여보야, 이거 몇 년 키웠어? 이거요? 2001년도 심었어요. 그리고 3년 차, 올해 4년 차 되는 거지. 3년 키웠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정도면 예, 센거 이 아니야? 정도면 뭐 3년이면. 크게 걱정할 만큼의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기서 잘못되면 세력이 거꾸로 꺾이는 수가 있다. 그 정도 세력이 맞다고. 아니 왜 저런 나무? 그러면 여기서는 요 정도 세력이 맞겠네. 이 정도 세력. 이건 이게 강하다. 맞죠. 또. 여기 맞네. 그러면 여기는 참 가지 배치 잘 된 거예요. 이런 그렇지. 잔발들이 많으니까 다 살리는 잔발은 굳이 되고 여기서 이제 강하게 뻗칠 만한 놈 정도만 공간을 열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꽃눈에서 자르면 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지점이 됐든지 이렇게 확실한 꽃눈에서만 내버두면 되겠다. 확실한 꽃눈. 그것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뭐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하지 말고 꽃눈에서만 정리하면 특별히 문제가 없어요. 이 정도 되는 나무는 사실은 우리 사장님이 봤을 때 이게 부사 후지죠. 예. 후지라고 그러면 크게 이제 세력이 급격하게 떨어질 일은 거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과일 착가량을 얘 나무가 담당할 수 있는 힘보다 조금만 더 많이 둔다 그러면 금방 짜부러들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끝을 제어를 해주는 게 굉장히 좋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기도 저 주간 상단부 몇 개 정도는 정리만 하고 쭉 내려오면 돼요. 올라가요. 올라가? 자, 요거 하가 건너뛰 갖고 한 2개 정도 제가 해놓고 갈 테니까. 내가 잡아줄게 하는 거지. 자. 이제 해서 주간 상단부는 뭐 굳이 건드릴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아닌 거, 꽃눈이 아닌 거는 정리를 하라는 거지. 꽃눈이 아닌 것만.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러 개 꽃눈이 있으면 가장 위에 선 꽃눈만. 그리고 주간 측지에 꽃눈이 여러 개 있다 그러면 써먹을 꽃눈, 내가 먹을 꽃눈, 그 정도 숫자만 확보를 하고 강한 눈은 제거를 하고 끝을 마감하고 이것도 1차 성장을 했지만 밑에 눈이 있다 그러면 눈에서 정리를 하고 내려오면 사실은 밑에서 봤을 때는 가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가위질 한 2-3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다. 이제 그거 자른데 거기 꽃은 있습니까?
바로 앞에. 여기 꽃눈이 이제 하나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남겨놨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상부 상부에서는 뭐를 중심적으로 해야 되냐 그러면 중간에 최소한 우리 전정가위 하나 정도는 띄워놓고 바짝 핀 것들을 제거를 해야지 햇빛이 골고루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공간만 만들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확실한 꽃눈을 두고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데도 꽃눈이 확실하면 확실한 꽃눈에서 그냥 과일 달아 먹는 거예요. 굳이 내가 측지를 연장해서 키울 필요는 없다. 그래서 과일이 있으면 과일 달아 먹고 그러다 보면 세력이 안정적으로 바꿔지면 이런 꽃눈들이 다 발달이 돼 갖고 잔발만 가득 찰 수가 있다. 그런 저 위에 형태로. 예. 그 연장지 그 끝부분은 저기를 안 했네. 아, 저건 못 봤어. 미리 얘기를 했어야 안 내려오지. 자, 이러면 짧은 뒤에서 안 꽃눈에도 보여. 확실한 꽃눈을 두고 꽃을 자르라는 거죠. 지금 꽃눈으로 하셨는데 예. 밑에 지금 다 벌레 붙어 있잖아요. 저 무슨 벌레지 이름 같은 생각. 뭐저 매미충 갈라먹고 네, 그런 거. 그거를 하면 쓰러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그럴 우려는 있는데 나무 주수가 1, 2수도 아니고 몇백 주, 몇천 주 되는 일이 우리 체크를 못해. 차라리 그럼 분명히 이것도 하나 다 예, 요것도 마무리 짓까요? 그것은 내가 할게. 아주님 하시고 옆에서 해주시면 자, 그래 보면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세력지라고 하는 거는 다 제거를 해줘야 돼. 하나, 둘, 세 개가 있음으로 해서 얘가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얘한테도 이제 눈만 두고 확실한 눈만 두고 자르고 이거 자를 때는 저는 이제 여기에 오다 보니까 턱을 내놓고 자른 게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거 정말 싫어해. 우리가 불암병균이 제일로 좋아하는 자리가 과일 따먹은 자리하고 이렇게 빗물이 내려오면 바로 앉을 자리를 만들어 놓은 턱을 참 좋아해요. 내가 가지를 받을 자리 아니면 굳이 턱을 만들지 마세요. 후지는 웬만하면 가지가 웬만하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놈 그러면 넓은 큰 면적이 밑으로 닿게끔 해야지 바짝 잘리겠죠. 이런 형태 바짝 자르고 자 눈이 있으면 눈을 내놓고 자르면 돼요. 여기는 다 그냥 이런 잔발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유인을 하고 싶다 그러면 유인해도 되는데 벌써 아마 강해졌어요. 그런데 다행히 옆에 짧은 눈인데도 있다 그러면 그 눈을 이거 자르고 바짝 섰으니까 이 눈은 충분하다. 그러면 이제 하부 쪽에는 자 이럴 때 아상을 하는 거예요. 낮이지요, 낮이잖아 여기가.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아상을 하라 그러면 요 눈을 찾아가면서 다 해요. 그러면 얘가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상부 쪽은 생장이 너무 약해져. 그러면 내가 필요한 위치에 어느 군데 한두 개만 있으면 돼. 그러면 여기서 눈이 있다 그러면 눈에서 깊게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안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깊게 들어가서 하나, 둘, 세 개 정도 더 받고 싶다 싶으면 여기 한 4개 정도만 있으면 충분해요. 요 정도 면적이면. 그러면 요게 아상은 가급적이로 후지 같은 경우는 4월 17일 안에 하면 거의 90% 이상이 나와요. 그런데 요거 시기는 3월 달부터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 달 정도 3월 만약에 17일부터 시행을 했다 그러면 4월 17일 안쪽에 아상이 끝나면 아상 먹은 자리에는 거의 90% 이상 나와요. 씨가 있으면 참 좋은데. 요즘은 아상을 안 하고 이제 BA나 뭐 이런 뭐 GA 같은 거 뭐 하고 이러기도 하는데 자 전정을 하다가 이 나무 전정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상부를 한번 올라올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 해봐야 하나, 둘, 세 개, 4개 정도 톱질을 하는 거 그렇게 시간 안 걸려요. 그냥 눈 위에 놓고 바짝 긁으면 되거든. 그런데 여기 같이 이런 데 같이 여기는 아상을 해서 가지를 굳이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꽃눈만 있으면 되죠. 꽃눈만 있으면 눈 밑에다가 살짝 긋는 거예요. 눈 밑에, 눈 위가 아니고.
그러면 이런 약한 꽃눈이 나와요. 눈 위에다가 하면 가지를 받으려고 하는 거고, 눈 아래다가 한다 그러면 꽃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거 하는데 크게 시간이 안 걸려. 이것도 BA 처리한다고 고속차 타고 쫙 돌고 이러지 말고, 전정 어차피 한번 하러 올라가면 그때 이제 긁고 내려오면 좋다, 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배운 이론상 보면 이거 당연히 잘라서 나가야 돼요. 근데 굳이 꽃눈이 있으면 자를 필요 없고 한 해라도 과일을 따먹고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과일도 따먹으면서 왜 이런 방식이 좋냐 그러면 여기 가지가 없죠. 가지가 없는데 가지가 생기게끔 만들어줘요. 생리적으로. 그건 뭐냐 그러면 저 위에서 옥시닌이 이런 데고 저 끄트머리에서 막 만들어지잖아요. 만들어지다가 요렇게 끝을 안 자른 데는 통과를 해서 밑으로 내려가요. 근데 끝을 잘랐잖아. 자른 자리 때문에 얘네가 통과를 못해. 그러면 여기에 막 머무르게 된다고. 충돌을 엄청 일으켜요. 마찬가지로 사이토카이닌이 뿌리에서 합성이 돼서 올라오면 이놈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쫙 타고 올라오다 보면 요놈 때문에 못 넘어가. 그럼 여기 충돌을 막 일으켜요.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시기에 어느 시기에 딱 보면 이런데 눈이 와서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한 놈이라도 눈이 한두 개 있으면 과일 올해 내 따먹고 나면 내년도에 좋은 게 보인다. 그래서 끝을 이렇게 붉은 것도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자 보면 확실한 꽃눈을 두고 자를게요. 자 여기도 같은 선상에 있으면 가장 좋아요. 같은 선상. 그리고 이거는 2차 성장기고, 이것도 2차 성장했고, 그러면 이 짧은 눈에 그래도 두고 자르라는 거예요. 눈 아닌 건 다 제거하세요. 눈 아닌 거. 그리고 끝에다가 자 이것도 눈이 아니고 이것도 눈이 아니에요. 그러면 약한 위치를 두고 정리를 하고, 옆에 나무집을 침범할 것 같다 그러면 어느 지점이 됐든 이렇게 성장 변환점을 두든지 눈으로 자르든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아닌 눈 제거하고 강한 것 제거하고, 그리고 끝을 만들고 강한 눈 제거하고 써먹을 눈 남겨놓고 끝에다 자르고,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위에 내가 더 짧게 가고 싶다 그러면 짧게 들어가는 거 여기서 들어가도 문제는 없어요. 꽃눈을 두고 남겨놓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꽃눈으로 인해서 과일이 실릴 자리는 확보를 해주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쭉 보면 강한 눈 있죠? 이거 2차 성장, 강한 눈. 그러면 저기 작업 공간이 충분하다 싶으면 여기다 내버려둬도 되고, 내가 굳이 안 가고 싶다 싶으면 짧게 들어와도 큰 문제가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 눈에서 정리. 자, 여기도 세력을 뻗칠 놈은 요 가지 하나예요. 그러면 요렇게 잘라도 되고, 아니면 이것도 보기 싫다 싶으면 바짝 밀어 놓으면 문제가 없다. 자, 요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 여기 남았네. 그것만 보여. 그래서 끝을 막는데 보면 잘려져 나간 게 다 주워 모아도 요 정도 굵기밖에 안 돼. 그러면 이 나무 반발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많다. 그러면 TR율이 안 맞는 거야. 밑에는 뿌리 쪽은 건드린 게 일단은 없잖아요. 물론 지상부를 자르면 뿌리가 움칫움칫 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생명활동은 계속 한다고. 그런데 지상부에 잘려져 나간 게 이 통로보다 더 많다 그러면 당연히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결과지는 아끼고 방향만 아주 억제를 하고 강하게 클 놈만 한두 개만 제거를 하는 형태로 가면 크게 전정하는데 시간도 안 걸릴 뿐더러 어려운 부분이 별로 없더라, 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경우는 꽃이 되겠다. 그런데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어요. 여기 한 2cm 내외 정도 되면 꽃으로 될 확률이 좀 높아요. 근데 5cm 넘어가면 꽃으로 안 돼. 아, 이게 이렇게 예, 넘어가고. 예, 예, 예.
2차 성장 했을 때. 네. 2차 성장을 어쩔 수 없이 했어. 그런데 여기 한 2cm 정도, 요 정도 길이 정도 되면 꽃으로 될 확률도 꽤 있더라고. 그런데 이게 5cm 정도, 요 정도 길이로 갔다 그러면 그놈은 꽃이 안 돼. 질문. 다들 알아갖고 질문들을 안 해. 그럼 이것도 만약에 예. 꽃이 있으니까 예. 이놈이 좋고 이쁜데 어. 이걸 남길 필요가 있나? 그러면 이거를 남길 필요가 없고 이렇게 들어오면 되죠. 어이, 예. 마사님 미안합니다. 예. 나한테 아니, 괜찮아요. 따라가면 되지. 네, 그래서 어쨌든 하나 보시면 갖다 줘. 하부에 그래. 보면 이거 전지 뭐 안 주셔도 끝날 정도예요. 그러니까 잘려져 나가는 양이 없으면 세력 변동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우리 선생님이 키우면서 아주 세력이 너무 강한 나무 있으면 한 나무만 좀 가보자. 그럼 제가 거기 요새 뭐 하는 거 하나 기계적 조치를 하나 보여드리고 갔으면 좋겠어요. 네, 보면 근데 여기는 어디가 주지선단인가 이건가? 뭐 이거는 주관선단이 이건가? 저쪽으로 나가긴 낫겠네요. 네.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보면 세력이 강한 놈이었을 때 동계전정 당시에 잘라줘야 될 놈, 제일 먼저 잘라줘야 될 놈은 아까 저기서 봤던 식으로 세력질을 제일 먼저 잘라줘야 되고, 그 다음에는 꽃눈을 한두 개 맺힌 수직 상승하는 도장지성, 그것부터 제거를 해주면 공간이 열려요. 그리고 같은 방향인데도 너무 중첩돼 있어서 햇빛을 막아요. 그리고 남의 집을 넘어왔어. 이놈은 절로 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방향이 틀린 놈은 먼저 제거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도 이쪽 가지도 보면 이놈이 굉장히 덮어버릴 우려가 있다. 그러면 그런 놈 제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요 상부로 이쪽으로 오면 꽃눈을 맺혔다. 그러면 그놈은 잘라도 반발이 거의 없어요. 자, 이래 되면 사실은 너무 겹쳤어. 너무 겹쳐갖고 여기 약이 잘 안 들어갈 거라고. 그러면 공간을 좀 열어줘야지요. 부분적으로. 그래서 지금 하부에서 보면 지금 막 몇 번 톱질을 해서 잘려져 나간 것 같아도 그렇게 안 잘려져 나갔다 이거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공간을 좀 이렇게 잡아서 햇빛의 통로를 막는 놈 정도만 제거를 하면 좋고, 가급적이면 내가 가지를 이쪽으로 키운다 그러면 반대편으로 넘어온 가지, 역행지는 제거를 해주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놈 한 가지 때문에 하부 쪽에 생장이 둔화돼요. 햇볕을 못 받아요. 그러면 이놈 정도만 제거를 할게요. 자, 요거 하나를 제거를 했더니 나머지가 공간이 보이더라.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 이런 꽂는 정리나 이런 부분은 우리 이제 사장님이 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같은 방향에서 덮어버리는 정도만 제거를 하면 끝이다. 이것도 이제 세부적인 거는 뭐 똑같고 하는 방식은, 그래서 바짝 선놈 정도만 제거를 하면 되고, 제가 왜 강한 거를 이렇게 가져왔냐 그러면 이따가 보여드릴 하나가 있어요. 이거 두 개인데 하나는 제거해야 이제 돼. 그런 부분은 여기에 이제 사장님은 큰 과일이나 이런 거보다 어떤 친환경적인 요소로 하는 부분이니까 세부적인 거는 제가 그냥 넘어가고, 자, 너무만큼 커요. 이제 주지로 넘어가면 이렇게 이런 놈들 때문에 전체만 복잡해지고 세력을 키워주는 역할밖에 안 한다 이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남의 집을 침범하는 놈 정도, 그런 정도만 제거를 하고, 이게 좀 너무 복잡하긴 해요, 내부적으로. 서로 싸워 그냥. 그래서
이렇게 공간을 막아버리는 정도만 제거를 해주라. 그리고 이제 하부로 내려와서 이제 근데 여기도 이래 보니까 전정하면서 이제 특징이 있는데 너무 끝을 많이 남겨놓는다라는 거. 이게 병군의 온상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친환경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이나 이런 게 관행농법보다는 덜 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도 그 갈반 포자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공간만 열어놨다고 보고 아이고 야 대단하다. 아이고 저기 자 제가 이제 여기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보면 에서 여기가 전목 부위잖아요, 그죠? 전목 부위에서 50cm 정도가 가장 좋아요. 50cm 정도 되면 여기쯤 되겠죠? 이거를 세력을 자 여러분들 이제 양분 전환기가 5월 말부터 6월 5일 사이가 양분 전환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양분 전환기 때 하는 게 보면 우리 박피하죠. 박피하고 단금 작업을 해주잖아요. 그거는 해주는 이유가 있는 게 왜 그러냐 그러면 박피나 당근은 양분 전환기 이전에는 나무 껍질이나 나무 가지에 있던 영양분 그리고 뿌리에서 안고 있던 영양분으로 인해서 그때까지 먹고 사는 거예요.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 5월 말에서 6월 5일을 지나고 나면 지상부에서 만들어진 이런 잎에서 만들어진 탄수화물에 의해서 나무가 살아나갑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나무에 어떠한 기계적 조치를 해도 나무가 지상부가 뭐 죽거나 이상한 생리적 흐름이 거꾸로 발생하는 비율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조치도 가장 좋은 시기는 양분 전환기 시점이다.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시범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동계 전쟁 때도 뭐 해도 특별히 문제는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 갖고 있는 거 종이 하나 없어요? 종이? 수첩 종이 같은 거 없나? 휴지 말고 A4 용지 정도 되는 두께가 좋을 텐데. 거기 아, 누가 5만 원짜리 내놔? 괜히 나와버리네. 기름 섞인 거 말고 하얀 종이에 이것도 적혔는데. 가져올까요? 그거 잘라 주시면 돼요. 아니 그거 잘라. 괜찮아? 예. 이 종이면 됩니까? 예. 예, 여기 있네. 큰거 써요, 큰 거. 뭐 외상장 많이가? 응. 아니 도면이 이거 누구한테 돈 받을 것만 잘 아니면 돼. 조금은 좀 여기 휘식휘식하게 벌어지는 것이 꼭 아닌 거입니다. 찔리는 느낌이 나요. 자, 이거 이제 톱 요래 길이 정도가 한 50cm 정도 여기를 그 양분이 못 움직이게. 안 잘라. 아, 그래 끼워버려야 되구나. 자 요래 갖고 지금 요 가까운 테이프 있으면 테이프도 지금 바로 갖다 주시면 좋은데. 예. 예. 자 요거를 저도 이제 가수원이 뭐 오래된 나무다 보니까 세력이 엄청 강한 놈들이 많아요. 그래서 당근도 하고 박피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작업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요거를 한 3년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를 하려고 자료를 이렇게 하는데 자 요거를 첫 번에는 제가 이제 종이가 주변에 안 보이길래 사료 포대를 가지고 하니까 나무가 죽더라고요. 그 방수 처리돼 있어. 예, 방수 처리되고 하니까 물이 안 올라가. 근데 요렇게 잘라 놓고 A4 용지를 하면 이거 다 이제 나무로 만들어 온 거고
그러면 이 면이 한 35일 정도가 지나면 이렇게 보면 거의 종이가 없어요. 다 녹아갖고 가는 통로만 이제 막고 딱딱 있어갖고 해서 세력에 크게 나쁜 지장을 안 주면서 세력이 확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더라고. 과일에는 지장. 네, 그래서 이거 특허를 내려고. 왜냐면 그런 거 다 알아내는 왜냐면 당근이나 그 전환기에 해라. 이게 어. 거의 전환기. 이거 5월 말, 5월 말, 네. 6월 초.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아니, 난 겨울철에도 괜찮지만 약간 너무 세서. 겨울철에는 왜 이제 조금 제가 덜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올 봄에 꽃을 피우는데 영양분은 어쨌든 뿌리에서 많이 갖고 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상부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어. 그래서 아예 선택을 한 게 난 저 배나무 같이 저렇게 세력이 센 나무였으면 했는데 여기는 결과지가 많은데 그러니까 오히려 이래 놓으면 세력이 극하게 떨어질 우려는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시기적으로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한 6월 5일 경에 하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그때는 이 나무에 갖고 있는 영양분은 다 보내주고 이 나무가 할 역할을 1차적으로 끝냈어. 그러면 지상부에서 만들어진 양수분을 다시 지하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장 양분을 많이 줄여주니까 세력이 잡힌다 이거죠. 그래서 특별히 나무의 영양 관리나 이런 게 문제가 없이 그래 보면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여기에 불안병이 걸려서 긁어내면 사과가 달렸을 때 이 지상부는 색깔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자들도 자고 좀 피부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위 하나 들고 다녀야 되겠네. 아니 뭐 해서 대충 대충 하니까 빠지지. 눈이 와서 미끄러져서 안 좋아하지. 중환이네 거는 제가 하려고 하나도 없어. 아니 근데 그 기준을 지금 너무 많이 자른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내가 이제 해놓고 네. 아유, 자꾸만 그러려면 보지 마라. 아니, 너무 많이 자른 것. 안 주고 절대로 안 주고. 제가 얘기를 할게. 네네. 거의 다 잘랐어. 자 이렇게 해서 한 3분의 2 정도가 딱 맞더라고요. 3분의 2요? 그게 깨끗하게 자르지 말고 남겨놔야 돼? 그러니까 당겨놔야죠. 나무 부러지죠. 아니 종이 종이는 깨끗이 자르면 더 좋죠. 그러니까 동그랗게. 왜냐하면 그게 상관없어지거든. 아 맞아. 자 요렇게 해놓고 이제 올해 한번 이제 옆에 나무하고 보시면 되니까. 자 이거를 왜 제가 이렇게 하냐 그러면 주간 굵기의 한 3분의 2 정도가 가장 세력을 컨트롤하기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내가 이론적으로 설명은 아직 못 드리겠어요. 근데 경험상 해보니까 요렇게 쭉 9개 있는데 일부러 똑같은 세력이 있는데 가운데 새 나무를 했어. 새 나무를 해보고 나중에는 다른 데 또 가서 끝에 있는 나무를 해보고 그랬는데 확연히 차이가 나요. 그런데 첫 번엔 겁이 나서 한 3분의 1만 자르니까 별로 표시가 안 나. 반 정도 자르고 났는데도 뭐 크게 눈에 안 띄어요. 3분의 2 정도가 딱 맞더라고. 근데 왜 3분의 2가 맞는지는 지금 아직까지 잘 설명을 못 드리는데 우리가 그냥 개념적인 생각에서 아마 어느 정도 목질부에 영향을 주는 부분하고 밑에서 올라오는 양수분의 전체 통로를 제어를 했을 때 3분의 2 정도 수치에다 영향을 줘야지 지상부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그 정도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 세력이 아주 강한 놈만 하세요. 아니 뭐 인류적으로 다 하시면 나무 다 죽어도 나처럼 안 줘. 근데 하여튼 세력이 아주 강한 놈은 이렇게 한번 컨트롤 하는 것도 기계적 조치 방법에서 닭피나 당근보다 일하는데 첫째 수월하고 당근하기 종이는 녹아버리는 거야. 예. 그래서 전혀 나무에는 문제가 되지 않더라. 우리 한 사장 다 잘라놓게 생겼다. 난 그렇잖아. 아니 근데 몰라 이제 첫 번에는 좀 이게 이제 말톱이라 그런 거 두꺼운 걸로 해갖고 그 종이를 뭐 2장 3장 넣어보기도 했어요. 근데
근데 2장, 3장이 녹아서 이 나무에 흡수가 되려면 한참 걸리겠죠. 그래서 그냥 요 정도 두께의 종이 한 장 넣는 게 가장 좋아요. 그냥 그거는 한 두께로 보면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보통 박대할 때몇 센치 뭐 이렇게. 이제 아니 그냥 톡으로 이렇게 이 정도 아, 박피 두께는 1cm 정도 생각하면 아, 되겠네. 제가 말씀드린 건 녹는 거랑 박피한 두께랑 보통 어느 정도로 한 달 정도 하는 거. 한 35일 정도 돼서 삐게 보니까 거의 안 보여요. 네. 살이 거의 찼다 이거. 그리고 이제 겉에도 이렇게 캐러스가 나와서 이렇게 상처를 아물게 하고. 그게 이제 뭐 내 나무의 세력이나 이런 거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지. 이거 전환기 하는 게 제일 좋더라. 전환기 하는 게 가장 문제가 없더라. 그래서 그럼 자꾸 그 결론적으로 참잠잠 그렇지. 그 안으로 밀어넣어 주려면 이걸 남겨놓으면 여기서 나오면 들어가서 전전을 여기서 그렇지. 달고. 그래갖고 좀 남겨놓는 그런 것만. 그런 그래서 것만. 하여튼 깔끔하게 이렇게 해서 끝은 항상 요거 아직까지 실력이 안 돼서 어느 게 좋은 게 될지 모르니까 다 남겨놓고 나중에 선택을 하자. 그때까지 좀 기다려. 조금 더 쉬려고 그러지. 네. 그냥 한 번에 다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